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성병이라는 게 성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모든 병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관계, 내가 섹스를 통해서 옮겨갈 수 있는 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었지만 좀 부각되고 있는 균이 있어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균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하고 무서운 균은 에이즈죠. 에이즈는 바이러스예요. 이게 성접촉을 통해서 혹은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계를 하는 상대방이 에이즈에 걸려 있다 이랬을 때는 내가 노출되면 될수록 이제 감염 확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혈액으로도 전염될 수가 있어서 에이즈 환자의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에이즈 환자 혈액을 뽑다가 주사 바늘에 찔렸다든지 그러면 이제 감염 가능성을 우려를 해서 예방약을 먹기도 해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에이즈는 요즘은 약을 통해서 많이 조절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면역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질병들에 굉장히 취약하고 쉽게 걸리고 걸려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 수명이 짧아지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에이즈만으로 사망을 하지는 않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기 걸렸다가 폐렴이 되기도 하고 그게 치료가 잘 안 돼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좀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염려를 하는 거고요. 에이즈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체 같은 것들 확인을 해서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하는 거는 매독이죠. 지금은 매독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독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걸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걸렸을 때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게 주사 한 방 맞으면 해결되는 질환이 되어서 진단만 잘 이루어지면 잘 치료할 수 있고 크게 후유증이 남지 않는 질환이기도 해요. 매독은 1기, 2기, 3기가 있는데요. 1기는 그냥 매음부나 이런 데 이제 궤양 형태로 상처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잠복기를 거쳤다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손바닥, 발바닥에 특징적인 모양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것도 또 이제 괜찮아지다가 3기 매독의 형태로 이제 뇌 쪽으로 문제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치명적이 되는 거고요. 1기, 2기 정도에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매독도 마찬가지. 피검사로 진단을 하거든요. 피검사로 이제 선별 검사를 할 수 있고 확진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독균이 있느냐까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치료 반응까지 잘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무 병원에나 가서 피검사해서 검사를 해볼 수는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매독이랑 에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많아서 검사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산모들 스크리닝을 할 때 우리가 초기 그 산모들 오실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임신 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좀 심각한 성병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외에 나머지들은 그렇게 내 생명과 연관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성병들이에요. 임질,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헤르페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성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성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큰 범주에서 보면 B형 간염 이런 것도 이제 체액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병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냥 산부인과에서 우리가 분비물로 검사하는 것들은 크게 임질,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트리코모나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르페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게 표면만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뭐 후유증을 크게 남기고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머지 균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골반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질염에 대해서는 그냥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테리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균성 질염은 질염이라고 얘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질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균성 질증 같은 경우는 그냥 약 먹고 해결하는 그런 종류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고 치료가 뭐 제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뭐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렵고 냄새가 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병균에 해당하는 균들은 특별히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얘들은 자궁 경부를 감염시키거나 자궁 내막을 감염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몸속으로 골반 안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골반염을 일으키게 되면 배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이제 전신적인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만성적인 골반염을 가지고 있다든지 염증으로 인한 유착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임신과도 이제 좀 연관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난임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잦은 골반염, 골반의 감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치료가 잘 안 되지는 않아요. 치료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치료를 잘 하고 나서도 파트너 치료가 안 되면 재감염이 자주 돼요. 핑퐁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치료가 잘 되었어도 파트너 치료가 안 됐을 때 내가 또 그 사람이랑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균이 나한테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걸리게 되고 재발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병에 걸렸다 했을 때는 꼭 말씀드리는 게 파트너 치료를 꼭 하셔야 된다. 남자친구 헤어졌더라도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죠. 같이 치료가 되어야지 다시 걸리는 일이 없을 거고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일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이제 비중을 둬서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외래에서 느끼기에는 클라미디아가 굉장히 주된 그 성병 중에 하나였어요. 헤르페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이제 힘이 실리는 게 마이코플라즈마예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이게 정말 헷갈리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와 유레아플라즈마는 크게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균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걸 성병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건 성병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치료를 안 해도 된다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류가 유레아플라즈마는 유레아플라즈마 파붐, 유레아플라즈마 유레알리티쿰 이렇게 있고요. 예전에는 또 유레아플라즈마 파붐은 치료를 안 하고 유레알리티쿰은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마이코플라즈마도 이제 우리가 성병 검사를 하면 그 12종 중에 2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랑 요거는 이제 성병이에요. 그런데 마이코플라즈마도 호미니스라는 종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공생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코플라즈마라고 시작한다고 해서 똑같은 균이 아닌 거예요. 얘는 이제 병원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검출이 된다 그러더라도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치료를 한다 안 한다, 뭐 파트너 치료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로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2013년도 새로 나온 이제 치료 지침에 의하면 유레아플라즈마 종류는 치료 안 해요. 마이코플라즈마도 호미니스는 치료 안 해요. 그런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꼭 치료를 해야 하고 파트너도 치료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클라미디아를 치료하면서 이제 같이 뭐 마이코플라즈마가 나오면 뭐 같이 치료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랬었는데 생각보다 클라미디아는 이제 모든 그런 항생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항생제 반응을 잘 하는 데 비해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의외로 이게 내성이 많은 거예요. 내성균이. 그러니까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클라미디아가 생기면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해서 클라미디아가 없어진지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클라미디아는 워낙에 치료가 잘 되니까 여기 대해서 다시 확인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은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져서요. 내성균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뒤바뀐 거죠. 그전에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은 그렇게 중요한 균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병원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균이 내성이 많이 생겨서 세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가 제니탈륨이 나왔을 때는 꼭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 후에 이게 없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파트너도 치료를 해야 되고, 이렇게 꼭 이제 정해진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뭐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게요. 균이 똑같은 상태로 똑같이 존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처럼 내성이 많은 균이 생기기도 하고, 균이 좀 더 뭐 강해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퍼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준다든지 또 다른 종류의 약을 쓴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2023년 현재에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이 그렇게 이제 특별히 관리를 받아야 되는 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 결과에 나오셨다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치료 받으시고요. 뭐 다른 균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 중요도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내가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하셨을 때는 치료 후 한 달 뒤에, 이거는 한 달 뒤라고 말씀드리는 게, 치료가 끝났어도 죽은 균이 검출되면서 위양성 반응,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고 믿게 돼서 다시 치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치료 후에 최소한 3, 4주 지나고, 제가 권하는 건 한 달이에요. 한 달 지나고 나서 꼭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렇게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문제가 되던 균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이때 꼭 파트너도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거 같이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성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성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요새 부각되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균 검사를 했을 때, 요즘 균 검사 많이 하거든요. 했을 때 어떤 균이 나온다 했으면 너무 이제 소홀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치료 꼭 잘 받으시고 파트너한테도 얘기해주는 그런 매너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